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에 매가 날아들자 상승을 멈추고 시장은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려나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지지가 2,400에서 나올지 혹은 또 연말까지 2,300에서 나오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등을 해도 일단은 2,500에서 2,600포인트를 넘어서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고통을 수반한 긴축 발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은 연이어서 아직 멀었다라면서 고강도 긴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9월 이후에 시장의 핵심 논점은 세 가지가 될 것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월 FOMC와 그 이후의 긴축 경로. 두 번째, 기업 실적이 얼마나 무너지게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지수의 되돌림 시도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즉 요약을 해본다면 긴축과 실적, 반등의 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들 변수가 좀 순조롭게 움직인다면 2600선을 넘어서서 연말에는 2800선까지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 부담에서 자유로운 섹터로 에너지주, 방산주, 자동차, 음식료, 유통주를 꼽았고요. 실적 모멘텀이 있으면서 낙폭 과대한 종목군을 보자는 의견,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로 전선, 전력기기, 보일러, ESS 관련주를 꼽았는데요. 낙폭 과대 대형주들 지금 굉장히 저조하죠. 이들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달러화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장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은 또 어떤 코멘트를 내놓게 될지 강한 녀석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전약 후강 시장 흐름 예상. 신기수 전문가 눈치 보기 지속, 윤겸 전문가 9월 첫 주 횡보장, 네옴시티 관련주를 주목하자. 오늘 9월 앞두고 있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1대 스트롱맨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9월장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횡보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 윤겸 전문가인데요. 전문가님. 네. 파월 의장이 또 예상치 않는 매파 발언도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전 시간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또 미 정부 연준 이런 그 중간 선거 앞두고 또한 이제 증시와 경제 상황을 잘 좀 분위기에 맞춰서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또 이제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의 또 자기 위치, 또 업적 그런 부분이 또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어차피 잡아야 되고 금리 긴축은 또 당연히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제 증시 시장이라는 게 1년을 두고 봤을 때 사실은 이제 평균 통계를 내보면 3개월은 상승장이고요. 3개월은 또 보합이고 6개월은 또 지지부진한 하락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7, 8월 달에 상당히 또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또 비둘기파 발언도 나왔고 기대감, 시장 반영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고 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눌림목 구간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의지, 파월의 강한 발언에 의해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파월의 그 꿀성대 목소리에서 시장은 좀 더 유화적이고 좀 안정적인 얘기를 또 기대했는데 또 반전 부분이 나와서 참 증시는 참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또 흘러간다라는 또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에 돌입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9월부터 자금을 회수하겠다. 강력하게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이제 한마디로 모으겠다. 그런 의지가 상당히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채용 공고 관련해서 또 지표가 나왔죠. 근데 약 1,120만 건의 일자리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시장이 참 미국 경제 상황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고 구인을 하고 있다. 근데 또 거기에 비해서 직장을 얻으려 한 사람은 이게 좀 비례하지 못하는 언밸런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참 그 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참 미국에 오려는 이유가 역시 일자리가 많고 그래도 미국 가면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은 아니어도 남미의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런 기회의 땅을 찾아서 참 불법 이민 그런 불법 체류 그런 부분이 또 야기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첫째 주는 뭐 크게 뭐 9월 첫째 주 하면 오늘 뭐 말일이고요. 내일 1일, 2일 또 1일, 2일 또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제조업 뭐 생산 지수 나오고 몇 또 지표가 나오는데 그게 또 어떻게 또 변화가 될 건지 크게 뭐 변동성 큰 변동성은 아니겠지만 조금 또 그것도 좀 지표 변동성을 체크해 보면서 뭐 1일, 2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급상승, 급반등은 아니고 약간의 이제 횡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방향이 잡혀갈 것인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는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시 변수로 저는 한 세 가지를 좀 꼽고 싶은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대만에 무기를 갖다가 또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중국 너희들 봐라 노골화되는 무기 수출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주를 또 지속적으로 봐야겠다. 방산주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태조 이방원의 핵심 방산주가 향후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 모멘텀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눌림목 구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려줄 때 그때 한번 또 분할 매수로 한번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러우 전쟁에 의한 원자재 문제에 있어서 이제 도시가스, 천연가스, 러시아가 또 이제 프랑스에 또 가스를 밸브를 잠가버리는 참 러시아가 이 어마어마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이 자원 무기를 왼손에 또 손에 들고 또 오른손은 또 러우 전쟁을 펼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이거로 해서 돈도 벌고 아주 이제 러시아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아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또 가격, 가스 가격이 또 어떻게 앞으로 또 변동,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금리는 또 올려야겠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경기 침체가 또 맞물리는 유럽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 푸틴이 유럽을 지금 어떻게 보면 쑥대밭 초토화시키고 있다. 유럽 증시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전쟁이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단초가 돼서라도 하여튼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증시가 안정되고 전 세계 증시의 이런 악재가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관련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미국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 한국 전기차 보조금이 좀 문제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전기차 관련 부품들만 지원금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외교단이 가서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주들이 또 9월 1일부터 어떻게 움직일 건지 현대차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산주, 로봇주는 뭐 상당히 올라왔죠. 태조 이방원 진짜 태조 이방원의 핵심 방산주, 로봇주 포함해서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9월 달에 눌림목 구간에서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눌렸다 생각됐을 때는 분할 매수로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원전 비중을 프로테이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태조 이방원의 원전 또 이것도 관심 있게 또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우디하고 관련된 이 건설 여기는 또 건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원 장관께서도 여기 이제 비중과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 관련주들은 또 중기적으로 또 지켜보면서 관련주 또 분석해서 9월부터 또 접근하는 자세를 취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키포인트 말씀드리고요. 관심 섹터로 오늘은 그냥 뭐 추천주가 없는 날이다 보니까 네옴시티 건설 관련주면서 태양광 원자력 이런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9월을 대비해서 체크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9월장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오늘 코멘트하고 이제 미증시, 변수, 국내 증시 관심 섹터에서 이렇게 정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시장의 부담은 결국에는 또 전쟁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또 미국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대만 쪽의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또 조짐이 좋지가 못한데 일단 10시간 전에 나온 속보죠. 대만군에서 중국 무인기를 향해서 실탄 경고 사격이 있었습니다. 사상 첫 사례인데요. 중국 쪽에서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대만 상공을 거치게 되면서 좀 쏘는 움직임이었는데 대만에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10시간 전에 나왔다고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대규모 미사일 대만 수출 승인 가능성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수들 계속되고 있으면서 뭐 공급망이라든지 물가 그리고 반세계화 이런 움직임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전쟁과 또 관련한 갈등 이슈들을 계속 주목해서 보시나요? 윤경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뭐 러우 전쟁의 여파로 이제 서유럽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왼쪽 유럽 국가들 다소 좀 뭐 국방력이 좀 약하고 그런 국가들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방산 우리나라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웃 국가를 믿질 못하는 탈세계와 미국도 줄 서고 뭐 러시아 또 중국 쪽에 줄을 서는 국가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이제 불안한 신냉전이 좀 펼쳐지지 앞으로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방산 이런 관련주도 커지고 대립 관계, 긴장 국면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 제한적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속보들이 주식시장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색채가 굉장히 옅어졌죠.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윤겸 전문가 또 신기수 전문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제조업지표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셨네요. 우리나라도 오늘 나온 소식에서 소비가 5개월째 줄고 생산 투자까지 모두 주는 트리플 감소가 올해 들어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일본 혼다가 미국 법인을 만든다. 또 한국 타이어가 미국에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투자 내용들이 어제장에 또 반영되면서 호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표상은 이렇게 또 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신호등 불빛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뭐 짧았던 서머랠리, 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시장의 상승 시도가 있었는데요. 서머랠리는 결국에 외국인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크게 매도하고 있지 않는 모습,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전문가들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말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입니다. 서머랠리 과연 어떤 수급 주체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 외국인이 서머랠리를 주도해 줬었죠. 윤겸 전문가님 불빛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 녹색입니다. 예, 두 분 모두 녹색불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9월은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제 크게 들어올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벤트들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9월 달에 뭐 FOMC에서 0.5%를 하든 0.75%를 하든 이제 금리 피크는 된 것 같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뭐 미국 시장도 반등하고 또 우리 시장 반등하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그때부터 뭐 연말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의 정점 그리고 긴축의 정점. 물가의 정점은 이미 나왔고 긴축의 정점은 9월 FOMC를 기점으로 나올 수 있다고 신기수 전문가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도 그 고용 지표가 나왔을 때 지난달 같은 경우 7월에 고용 지표가 8월 초에 나왔는데요. 이때 파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아서요.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런 탄탄한 고용을 바탕으로 연준이 긴축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파월 피봇, 즉 파월의 태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낮춰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미국의 고용은 좋은 상황입니다. 과연 언제 물가가 잡히고 언제 긴축의 고삐가 늦춰질지가 관건이고요. 그 가운데서 고용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지 혹은 고용을 죽이는 긴축이 나올 것인지 계속 갑론을박하겠죠.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님이 또 초록불을 주셨는데 외국인 우리 시장 살 것으로 보시네요. 네, 예전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그 투자처를 가장 증시가 회복될 때 수혜를 보는 쪽으로 이제 미증시로 이제 많이 수급이 자금이 이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돼 있고 또 매력적인 그런 저점 구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율 부분도 부담이 되겠죠, 외인 입장에선.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이제 어떠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든지 피크아웃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서 호전됐을 때 또 우리 한국 증시 시장도 외인 입장에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양면성 양다리 작전으로 어느 정도 걸치고 한쪽 발은 좀 걸쳐놓고 장을 대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면서 매수 진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적으로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우리 장을 앞으로 산다면 신기수 전문가는 긴축의 정점이 나올 거라고 보셨으니까 달러화 강세가 피크아웃 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다는 시각이신 거고요. 윤겸 전문가님은 이렇게 워낙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산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장을 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래 산업 정책, 네. 그럼 이제 미래 장기적으로 이런 전망이 있는 종목과 우리 이제 증시의 저평가 이 부분하고 이제 주도적으로 한번 또 외인이 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 부분을 합쳐가지고 외인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장의 가격 매력을 볼 것이라는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 있는데 과연 어떤 것으로 살 것인가?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 30%를 하회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비워놓은 그 바구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외국인이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요.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신기수 전문가 눈치 보기 지속. 네, 눈치 보기 정말 눈치 싸움 하다가 정말 눈치 왕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좀 부족하시다면 어떻게 눈치 보기를 할 것인지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예,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잘 초반에는 이제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밀렸어요. 밀려서 1% 이상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이제 윌리엄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9월 달 FOMC 금리 인상 폭에 대한 부분에를 주목을 해보면은 일단 앞으로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제 실질 금리가 0.5%포인트 이상은 좀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질 금리라는 건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죠. 그러니까 명목 금리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금리니까 지금 물가가 CPI 기준으로 했을 적에 이제 8.6%, 뭐 8%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금리보다 낮아져야 된다. 이 소리는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뭐 타겟 금리가 3.5% 이상, 3.75%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고점 부분을 그 뭐 8%, 7%대를 오랜 동안 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내년까지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심리를 좀 악화시켰고, 두 번째는 이제 9월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9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데이터의 총합에 달려있다. 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9월 달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커질 걸로 봐야 돼요. 이제 CPI라든가 뭐 고용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경기 지표에 대해서 9월 달 증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증시가 뭐 지표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상당히 혼조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부분. 9월에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S&P 500이 4,000선을 어제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술적으로는 단기 지지대까지 이제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나올 적에 9월 달에 불확실성을 예상을 한다면은 조금 비중 좀 줄이는 게 좋겠고,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저는 이제 2,470 정도가 좀 막혀 있어요. 상당히 이제 강한, 단기적으로는 강한 이제, 매물대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늘 이제 우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별로 없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다행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방으로 쭉쭉 뻗지 못할 거고요. 아마 2,450 정도면은 또 이제 막혔다가 CPI 발표 때까지 지지부진하게 또 이제 횡보 장세를 보이다가 CPI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방으로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밑으로 또 빠지든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크게 좋을 일은 없다. 계속 눈치 보기는 좀 계속된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빠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좀 기다렸다가 CPI 발표 이후에 매수하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2차 전지 바이오 쪽, 이런 쪽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정점론이 이제 그 속도 정점론이 확산되면 수혜 섹터로 보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건설 원전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우디, 계속 말씀드렸죠. 사우디와 정상회담 건도 있고, 또 신재생 조선 방산이 계속 좋은데 이쪽은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망은 계속 좋기 때문에 계속 좀 보고 있을 만한 섹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이제 윌리엄 여는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저는 이제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은, 이게 이제 멘션 피크아웃이다. 이제 연은에서 이 이상 강한 발언이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는 이제 기대치를 상당히 굉장히 이제 밑바닥까지 낮췄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9월 한 달간 조금 혼조 장세를 예상하기 때문에 참으셨다가 9월 CPI 발표 이후부터 시장 좀 눌리면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피크아웃 가운데 또 멘션 피크아웃이 나오네요.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강도를 봤을 때 2 이상 더 강하기 힘든다는 점에서 이것이 연준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 경고의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9월 FOMC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연준이 보고 있는 데이터들의 흐름에 따라서 정점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시장 보수적으로 일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CPI 발표를 주목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9월장에 두 가지 그 매매 포인트로 CPI 발표 시기를 주목을 해 주셨고요. CPI 발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게 9월 13일이었습니다. 9월 13일에 CPI 발표 예정돼 있고요. 8월 CPI 그리고 9월 FOMC, 9월 20일, 21일 FOMC 회의 결과 이후까지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또 강력한 매수를 시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관망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 계속해서 시장은 잘 지지하고 반등을 해주지만 좀 한계가 있는 반등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470선, 9월의 고점일까요, 전문가님? 9월의 고점이라기보다는 CPI 전의 고점일 거고요. 가령 예. CPI 때 기대치 이하로 CPI가 나와준다면 뚫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긴축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바로 2차 전지와 바이오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가격이 싸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우리 장을 대변하는 반도체, 그리고 건설 원전, 신재생 조선 방산 가운데서는 건설 원전을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매력 있게 보고 있고요. 신재생 조선 방산 같은 경우는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간밤에 유가가 다시 한번 변동성 보이면서 5%또 하락으로 돌변했고요. 천연가스도 뭐 러시아발 이슈에도 불구하고 또 10% 중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가 정점론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될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WTI 기준으로 저는 이제 유가가 $100 이상 또 올라가려면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오히려 하방 쪽이 더 열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 제가 이제 뭐 지난주부터 가스 부분 관련해서는 오버슈팅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고, 가스도 이제 다시 고점 뚫기에는 좀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본다면은 뭐 CPI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정점은 찍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테리님께서 미란 앵커님 큰 손으로 매물대 좀 치워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예, 앞에 놓여 있는 2470포인트 매물대 제가 큰 손으로 치워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치워질 수 있나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러게요. 자꾸 예쁘신데 큰 손이 아니신데. 네, 예쁜 손은 아니고요. 크지는 않은데 예, 잘 좀 슥 치우면 된다고 살려님께서 슥 치우면 된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유주와 방산주가 좀 일부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이들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정유주 쪽이 이제 그 유가 어제 빠졌기 때문에, 정유주 쪽에는 이제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정유주가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이제 WTI 반등 나오고, 그리고 사실 정제 마진은 아직까지도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선반영되면 좀 미리 올라온 부분이 있고, SO일 기준으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반등 나와서 제 생각에 하반기 때 SO일 기준으로 한 11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반등 나오면은 저는 정유주는 매도 의견이고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저는 7만 원 밑으로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한 가격대까지 빠지는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또 주도 섹터로 방산, 신재생, 조선 등을 또 보고 있는데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여는 총재의 발언을 빗대어서 발언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서 실질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현재 기준금리를 놓고 보면 사실상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점에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점이죠. 미국이 2.5% 금리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8% 중반으로 산정을 했을 때 이들의 차이가 6%포인트나 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 좀 맞춰질 수 있을 것인가? 내년에 미국의 금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4%대 노란불, 3%대 초록불입니다. 2.5%에서 75bp 금리 인상이 나오면 곧바로 3.25%까지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게 되는데요. 우리가 9월 FOMC를 통해서 이렇게 3% 초반까지 올라가는 금리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년의 금리 어디까지 올라섰다가 멈춰서게 될까요? 노란불을 주신 전문가가 두 분이시고요. 윤겸 전문가, 미스터 보수가 3%대 기준금리를 예상하시네요. 근데 저는 꼭 3%라고 딱 그 선을 짓지는 않고 네. 최대 해봤자 3.5가 아닐까. 3.5를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4%대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시장에 충격을 너무 크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라든지 그거에 대한 여파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은 3.5%까지는 열어놓고 3%대에서 매듭을 치면 어떨까? 좀 좋은 소식도 생기고 좀 증시가 좀 호전돼야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지쳐있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위로 차원에서 희망적인 말씀을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상 희망 고문 아니신가요? 3.5%까지가 최대로 네. 보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연준 금리 상승 그 상단이 3.5%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두 분 전문가는 4%대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유세백 전문가님. 네, 그냥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지금 어쨌든 올해까지는 3.75, 3.5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파월이 입에서 이렇게 파월 그 경제 대통령님이 얘기를 하셨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한 4%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 예상이 맞을지는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4%대, 5%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열어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4%로 물가가 잡힐 수 있다고요? 저는 이제 사실 내심 이제 3.75로 보고 있어요. 타겟을. 3.75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이제 그 3.5 정도 됐을 적에 고용이 튼튼하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상 고용을 좀 부러뜨려야 됩니다. 근데 고용이 안 부러지면은 제 생각에 네. 4.0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냥 제일 가능성 높은 건 3.75 정도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유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완전 고용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자리도 너무 많습니다. 아까 윤겸 전문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밤에 나왔던 지표 가운데서 7월 미국의 기업 구인 건수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기업이 구인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고 고용도 완전 고용. 그래서 연준은 고용을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 나갈 것인데 3.75%로 보지만 4% 가능성도 있다. 신기수 전문가 이렇게 의견을 전했는데요. 마지막 강한 코멘트 보겠습니다. 유세박 전문가 전약 후강 시장 흐름 예상. 오늘장에 그래도 이런 매파 파월 여파 속에서 우리 장이 견조한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벌써 앞서서 이제 연준 위원들 얘기를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전략 후강? 이거는 제 그냥 바램입니다. 바램이고, 지금 어쨌든 외인 기관들 지금 선물 포지션에서는 기관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외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물량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강한 코멘트를 남겼고요. 지금 어쨌든 그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오늘 솔직하게 많이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는 이유가 오면서 타이어 펑크가 나가지고 네 그랬는데 요즘 타이어 펑크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블랙홀 관련해서 그래서 근데 예. 오늘 아침에 회원 방송을 열면서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컴퓨터 갑자기 부팅 안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오늘 한번 좀 시장 보면서 이쪽 안랩이라던가 아니면 차백신이라던가 이런 쪽이 변동성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만 저는 제가 당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봤습니다. 네, 봤는데 지금 반응은 없네요. 근데 오늘 택시를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오면서 그 기사님이 딱 명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돈 쫓지 말아라. 돈은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돈은 쫓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 어저께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들이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이렇게 변동성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은 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략 후강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이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어저께 반등을 해줬었고 그 전일에는 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2450포인트 타겟팅을 향해서 지금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여기서 이제 횡보 장세를 보여줄 텐데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봐야 되는 섹터로는 그냥 2차 전지 쪽 그리고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방산 이쪽은 계속 리레이팅 되면서 지금 주가들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니까 강한 애들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섹터 중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정말 특히 태양광 방산 같은 경우는 쭉 뻗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약해지면서 고개를 들더니 쭉 뻗어 올라왔습니다. 고점 아닐까요? 모르죠. 더 올라간다고요? 저는 뭐 상단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오히려 이번 상승으로 뚫기가 어렵지 뚫었으면 이거는 그냥 갑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 주면 좋죠. 조정 주면 잡아야죠. 하나요로 제가 5만 원에서 5만 8천 원 구간 오면 팔고 5만 원에서 잡아야 된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7만 원대까지 막 이렇게 뚫고 뭐 8만 원 바라보고 있고 뭐 9만 원, 10만 원, 12만 원, 저는 12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지금요? 지금 분할해야죠. 분할 매수. 분할 해야죠. 매수요? 네. 아, 정말 어렵네요. 투자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림과의 싸움인데 다시 한번 근데 건설 쪽도 봐야 되겠고 좀 볼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걸 보십니다. 유세백 전문가님 5G 얘기해 주시고 나서 대한광통신 종목이 또 올라서서 그 종목을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5G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많은 의견과 함께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난항을 겪으셨네요. 네. 사이버 공격과 타이어 펑크. 사이버 공격력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세 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태양광 방산주, 매수 관점이시면 초록불, 매도 관점이시면 빨간불입니다. 짧게 확인하고 넘어갈 만한 질문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또 방산, 고점 경신이 차례로 나왔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 매도 의견, 윤겸 전문가 매수 의견입니다.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세백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윤겸 전문가님, 네. 분할 매수 관점이실까요? 네, 분할 매수고 이제 제가 코멘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눌림목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다가 눌림목 그런 맥점 좋은 위치에서 한번 또 나눠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은 결국에는 갈 종목, 갈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듯 보입니다. 네, 윤겸 전문가에게 티켓을 안겨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제가 뭐 이제 오늘 추천이 없어 차트를 안 열어놨는데. 아예 다 드셨군요. 예. 예. 현대로템. 예. 탑픽 혹시 있으시면은. 네, 그러니까 제가 방산주. 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뭐 방산주에는 또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뭐 네. 하나 딱 쪽집게처럼 뽑아서 말씀드릴 차트 보여드릴게요. 예. 5일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서고 있네요. 현대로템이요? 같은 경우. 예. 네, 한번 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아예 안 아니, 열어가지고. 오늘 폐업하셨어요. 다음 코멘트 이후에 오늘 저희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예. 윤겸 전문가가 폐업하셨습니다. 네네. 예. 지금 조금 이제 눌러지고 있습니다. 예. 5일선 네. 지금 터치를 하고 있어요. 예, 5일선 터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은 비중을 크게 담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적정한 비중을 좀 담아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게 보시면 롱타임으로 네. 보시면은 충분히 또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조금씩 사는 전략 정말 어렵죠. 이번 장에서 한번 잘 실천해 보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는 매도 의견이신데 분할 매도일까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사지는 못하겠고요. 예, 저는 좀 겁납니다. 현대 저도요. 저기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실 저는 이제 보고 있다가 네. 6만 원 넘어가길래 이제 6만 원까지 눌리면 이제 사야지 그랬는데 6만 500원 찍고 반등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계속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못 샀어요. 수익 나신 분들 많을 텐데 배가 좀 아픕니다. 더 수익 나시면은 배가 좀 더 아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에 이거 왜 못 사십니까? 유세백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던 방산주들, 또 신재생 에너지주들 기억에 남는데 이제는 올라가는 관점에서도 매수 의견 유세백 전문가가 제시하네요. 강한 코멘트였고요. 이어서 강할 녀석들 추천주 동향을 김민지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1대 강한 녀석들의 스트롱맨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오늘도 토마토 티켓은 나왔는데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티켓 획득했을지 강한 녀석들 티켓 획득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 마지막 티켓 유세벽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가 장식했습니다. 먼저 유세벽 전문가 종목 ISC입니다. 네,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비중을 확보하고 또 비메모리 고객사 비중을 늘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네, 목표가 4만 원 제시했는데 최고가 3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11.75% 수익률로 티켓 한 장 얻어 가시고요. 네, 다음으로 윤겸 전문가 종목입니다.
네, 지난 2분기 호실적 달성했던 원방테크인데요. 네, 최고가 13,350원까지 오르면서 목표가 13,000원 달성하셨고요. 수익률 18.14%로 역시 또 토마토 티켓 한 장 얻어갑니다. 네, 드디어 이제 1대 스트롱맨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강한 남자가 됐을지 최종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 불변의 일이죠. 네, 26장으로 스트롱맨 차지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 네, 매일매일 유세벽 전문가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움을 하셨는데 아쉽게 5장 차이로 21장으로 2위 차지하셨고요. 또 윤겸 전문가 20장, 신기수 전문가 12장, 신상원 전문가 4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1대 스트롱맨은 어떤 섹터에서 강했을지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유세벽 전문가의 수익률 탑 10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123%의 가장 높은 수익률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위 차지했고요. 또 그리고 7월 8일에 추천했던 삼강 M&T가 61.99%로 2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방산주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위에서 5위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에서 10위까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5월 23일에 추천했던 삼강 M&T 51.19%로 6위 됐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와 또 로봇주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51%로 네, 5월 25일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7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8위, LIG 넥스원이 9위,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이 10위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세벽 전문가의 수익률 탑 10 종목 만나봤고요. 네, 1위로 스트롱맨 차지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자세한 종목 리뷰는 스튜디오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 1대 스트롱맨은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강한 녀석들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정말 짧은 순간에 역전만을 혈압한 채 수익률 폭주 기관차로서 두각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주도주 신재생, 방산 2차전지 로봇으로 수익률을 펑펑 터뜨렸던 유세벽 전문가가 강한 녀석들 1대 스트롱맨에 등극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소감,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고,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회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이 좋았다. 정말, 이제, 운빨도 맞아야 돼요. 진짜, 정말 종목 선택, 좋은 종목 누가 몰라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타점 잡아야 되는데, 그게 운빨이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산업이 커가는 산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엔젤 산업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라면 화장품 면세 이쪽 봐야 될까? 글쎄요 라고 말을 드렸고, 그렇다라면 지금 뜨거운 신재생, 태양광, 풍력 아니면 방산 이쪽 봐야 될까요? 예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뜨거우니까, 트렌드니까 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조정을 줄 겁니다. 주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오늘 티켓 획득한 ISC라는 반도체 종목이 있어요. 네. 오늘 리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예. 삼강 M&T 아니면은 하나에어로 등등등 이런 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IS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241선을 밟고 무너지지 않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보게 되면은 241선 이탈을 종종 하긴 합니다. 가끔씩 하는데, 이 타점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4만 원 갈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티켓 획득 놓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IT주입니다. 속해기업 ISC. 이 종목의 따박따박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또 거론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깔끔한 그 매매를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스트롱맨의 면모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유세벽 전문가가 정말 많은 종목들 수익이 났지만 26개 종목의 수익이 났지만
이 가운데서 5개를 골랐습니다.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일단 유세박 전문가의 대표 종목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누적 수익률이 123%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태양광의 탑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태양광 모듈 기업입니다.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 너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37,000원에서 팔았습니다. 네,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팔았는데 더 가더라고요. 갭상 떠버리면서 너무 시원하게 가버렸는데 네, 근데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 종목은 두려워요. 근데 하나솔루션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 쪽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굉장히 좋아한다. TMA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3일 연속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태양광은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중국이 90% 이상을 세계 시장을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 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한 30-4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점점 커가고 있고, 미국 기업이 과연 중국산 패널들을 사용을 할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 기업 거 쓰지 않을까. 경쟁력,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이런 거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자. 조정 주면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조정을 좀 기다려보시고요. 더불어서 하나솔루션까지 관심 종목으로 태양광주 2가지 종목 계속 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삼강 M&T입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기업이고요. 또 요즘 같은 때 정말 이렇게 패권 다툼 치열할 때 기술력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후육강관을 구산화했던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네요. 삼강 M&T 최고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으로 60%대, 지금 자막 맞나요? 60%대 수익률이 최고 수익률로 기록됐다고 제가 나와 있는 자료에는 보이고 있는데요. 삼강 M&T에 대해서 또 전략 세워볼게요. 전문가님. 네, 신고가 갱신 중인 종목이고 강합니다. 풍력에서 탑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2년 동안의 수주를 벌써 받아들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마진이 높은 그런 수주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봤었을 때 삼강 M&T라는 종목은 이 기업만큼은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10위권 안에 든다라고 정확한 자료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만큼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주가 탄력 받고 있는데 풍력 관련해서는 25년까지 미국에서 동부 해안 그리고 서부 해안에도 대규모 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라던가 아니면 말레이시아 동남아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럽은 워낙 풍력 업체들이 뭐 지멘스라던가 뭐 등등등 베스타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강한데 근데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삼강 M&T 그리고 후속 주자로는 CS윈드 지금 7만 원대 돌파 시도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삼강 M&T는 지금 타점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조정 주고 있습니다. 지금 26,000원대 피보나치 조정대 비율로 봤었을 때 382 지점 타점 잡고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시고요. 분할 매수 시점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까지 혹시 보시는지? 3만 원 이상이요. 예, 3만 원 이상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음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 가운데서 또 높은 수익이 나온 종목, 현대로템도 있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주목하자. 증권사에서 이런 또 헤드라인으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만 원대를 잘 못 들었어요. 5만 8천 원 오면은 팔자라는 의견들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7만 원을 향해서 왔고 그리고 7만 원을 뚫었고 지금 현재 77,700원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는 디펜스를 흡수를 했죠.
그리고 리레이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탄력받고 차트 확 줄여보면은 12만 원까지 갔던 전력이 있습니다. 시총이 거기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저가 구간에서 못 사셨던 분들이라도 저는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호주 레드백 수주 남아 있습니다. 여기 뚫리면 미국도 유럽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뚫리면은 저 모르는 거예요, 레드백. 네, 그래서 장갑차 관련해가지고, 네. 우주항공은 국가에서 어저께 예산 634조인가? 이렇게 발표했죠? 거기에서 우주 또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 현대로템을 안 들고 왔냐? 라고 했었을 때 제가 매수가를 21,000원을 드렸고, 손절가를 25,500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렸어요. 이탈했습니다. 티켓 획득 못한 종목이라서. 그리고 전 탑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과 우주 항공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야수의 심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었고요.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족보행 로봇, 협동 로봇 기업인데요. 뭐 해외에서도 좀 이름을 날린 그 전력이 어떤 대회에서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죠. 네, 다스파라는 세계 재난 로봇 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가 어떤 대회냐,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뭐 MIT 뭐 이런 등등등 나사 이런 기업들이 총출동을 해서 거기에서 1위를 했다. 뭐 이 대표님 이름이 이정호 님입니다. 근데 이정호 전문가님도 있는데 근데 이 전문가님이 아니고 그 대표님이 나오셔서 IR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는데 그거를 실천을 이행을 했던 기업입니다. 물론 오너 리스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유통 비율이 30% 후반대밖에 안 돼요. 그 대주주가 60%를 가지고 있으면 던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리스크도 존재를 한데 저는 현대 로보틱스라던가 두산 로보틱스 얘네가 비상장 기업이에요. 얘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얘가 탑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기술력 뛰어나니까. 그리고 얘네는 흔들리지 않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너 리스크 물론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그거를 이행했던 1년 동안 꾸준하게 보여줬던 기업이고 신규 상장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잘 안 보고 매매를 안 해요. 근데 레인보우는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로봇에서는 탑픽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근데 뚫리면 또 모르죠. 이거 4만원, 5만원 갈지. 네,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요새벽의 탑5 종목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첨단 소재 기업이고요. 포스코 그룹주인데 이 종목 또 주목하신다고요? 네, 지금 17만 원대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를 16만 5천 원 부근에서 팔았는데 조정 들어오면 잡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아르헨티나 검색해 보시면 제 공개 방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회원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코 아르헨티나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니켈 광산 지금 폭죽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한데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안정적인 수급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양극재와 음극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17만 원 조정 들어오면 잡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원의 가치로서도 또 주목이 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대 스트롱맨 유세벽 전문가는 보내드리고요. 예, 이제 일대 스트롱맨으로 추대가 됐기 때문에 졸업시켜드립니다. 보내드리고 남아있는 강한 녀석들이 또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공개 방송 일정을 좀 체크해 볼게요. 짧게. 윤겸 전문가님 있으시죠?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네, 알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강한 녀석들 가운데 누가 2대 스트롱맨이 될지 계속 주목해 보시죠. 세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후장도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